무주택자 여러분들이 평생 딱 한 번 쓸 수 있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바로 생애 최초 대출인데요. 생애 최초 대출은 주택 가격과 소득의 제한 없이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 모두 최대한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를 끼고 매수할 경우 적은 중잣돈으로 서울 상급지 아파트도 살 수 있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말 엄청난 혜택입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경매나 기업 투자 등으로 저가주택에 이미 명의를 사용하셔서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은행에서는 무주택자 여러분들의 주택 구입을 위해 낮은 금리와 함께 대출 한도를 늘려주거나 각종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하는 등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출의 종류는 크게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자금 대출과 은행 재원으로 운영되는 시중은행 대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정책자금 대출은 디딤돌,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으며 시중은행 대출은 서민 실수요자, 생애 최초 대출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은 금리가 낮고 DSR을 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특수한 상품을 제외하면 조건이 까다롭고 소득의 제한이나 집값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 대출 한도가 낮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면 시중은행 대출은 집값의 한계가 없거나 높고 대출 한도 역시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정책자금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고 DSR을 본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생애 최초 자격은 평생 한 번도 내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즉,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을 취득한 구매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주택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 최초 자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생애 최초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택 가격과 소득에 제한 없이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모두 최대한 6억까지 LTV 80% 범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DTI와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LTV 비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소득이 많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LTV, DTI, DSR이 뭔가요? LTV 80%는 KB 시세 또는 감정평가 시 그 금액의 80%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5억인 아파트를 담보로 무주택자가 대출을 실행할 때 5억의 80%인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 60%는 연봉이 5천만 원일 경우 연봉이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3천만 원까지만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 금액만 포함됩니다. DSR 40%는 연봉이 5천만 원일 경우 연봉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인 2천만 원까지만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해당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모든 대출에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 금액이 포함됩니다. LTV, DTI, DSR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었으니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대출은 어떻게 쓰나요? 우선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 금액 및 DTI, DSR 등 기타 조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를 전제로 대출 한도를 최대치까지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7억 5천만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면 LTV 80%와 최대한 6억 원을 모두 대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꼭 아셔야 할 부분이 일명 반공제라고 불리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에서 정해놓은 보장금액인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최초 대출 실행 시 이 금액을 미리 제외하는 것을 반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반공제를 하지 않고 대출을 최대치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MCI, MCG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MCI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반공제 없이 LTV 상한까지 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MCG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반공제 없이 LTV 상한까지 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단, 이 상품들이 언제든지 무조건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는 항상 보수적으로 철저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투입되는 자본금을 최소화해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매가 10억인 주택을 실거주로 매수할 경우 LTV 80% 금액인 8억이 아니라 최대한도의 6억까지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자본금 4억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요. 시중은행 생애 최초 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면 자본금 2억으로 10억짜리 주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억의 임차인이 있을 경우 80% 범위인 8억에서 전세보증금 5억을 빼면 3억이 남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3억을 대출받아 자본금 2억으로 10억짜리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4억 원의 자본금이 있다면 매매가 20억인 주택에 전세보증금 10억의 임차인이 있을 경우 80% 범위인 16억에서 전세보증금 10억을 빼면 6억이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최대한도인 6억을 대출받아 자본금 4억으로 20억짜리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처음에는 1금융권에서 그것도 후순위로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는데요. 규정상 LTV와 DSR 범위 내로 들어오면 가능하고 실제로 이렇게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생애 최초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거의 대부분의 지점들이 취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몇몇 유명하신 대출 상담사분들을 통해 특히 일부 지점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무조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애 최초 조건에 해당하며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꼭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돈을 적게 들이면서 큰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는 것을 굉장히 나쁘고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자칫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각자의 재정 상태에 맞춰 치밀하고 꼼꼼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입지와 물건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하신다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자산을 크게 증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도 사실인데요. 그것까지 뛰면서 열심히 월급을 모으고 10년을 저축해도 근로소득만으로는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집을 사기 위한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니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는 먹고 자기만 하는 단순한 실거주 집이 아닌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목적까지 생각해서 본인의 생각보다 조금 더 무리를 하시더라도 한번 살 때 최대한 좋은 집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단 질러놓고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어떻게는 사라지더라고요. 이건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과거 뉴스에서 언급되던 투기꾼들처럼 전국을 돌면서 소액으로 무지성 갭 투자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한 달 만에 투자금의 3배에 가까운 수익을 얻기도 했고 큰 손해를 입고 아직까지 물려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결과론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제가 만약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모든 자금력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우량하고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돈 벌어주는 현실적인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